안녕하십니까. 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18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이제 대통령 선거 20일 남았는데 이 대선판을 더 이상 초박빙 이렇게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. 자,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,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41%,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4%,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11%입니다. 자, 격차가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일주일 전에는 1%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 7%,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. 상당히 벌어지는 속도가 빠르죠. 그 2주 전에는 윤석열, 이재명이 똑같았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전에 1% 윤석열이 앞섰는데 지금 7%포인트나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%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40%대에 딱 안착을 했죠. 이 갤럽 조사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좀 다른 점이 있죠. 일단 전화 면접원이 직접 설문을 하고 또 주관식입니다.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 갤럽은 그냥 응답자가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좀 더 이 지지층이 확실하다.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제가 오늘은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갤럽,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, 그리고 그 전에 갤럽은 그 9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갤럽 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, 특히 1위로 당선된 후보와 2위로 낙선한 후보가 대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과 일주일 전이면 그 이후에는 깜깜입니다. 일주일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죠. 일주일 전에 조사를 한 것과 그것이 실제 득표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실제 득표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지금 윤석열은 일주일 전은 아니고 20일 전이지만 일단 일주일 전까지 이 지지세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1%에서 지금 7%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런데 일단 일주일 전 그 대선 D-1 일주일 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20일 전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결국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. 그 일주일 전까지 또 치고 올라갈 테니까. 자,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40%대에 올라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편에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자, 제가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 사자 대결 그대로 갔을 때 사자 대결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하고 그대로 갔을 때 윤석열, 이재명, 안철수, 심상정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예상되는 사자 대결 중에서 1위, 2위 후보 득표 예상치는 윤석열 46% 득표 플러스 알파, 이재명 42% 득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겠습니다. 일단 46대 40인데 윤석열은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크고 이재명은 떨어질 그 공산이 상당히 높다. 자, 이 전제를 드리고 왜 그런 그 결론을 도출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40% 올라간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갤럽에서 41대 34가 나왔는데 오늘 리서치 뷰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48대 39 전부 윤석열이 앞서는 겁니다. 어제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 40대 31 또 어제 지상파 3사 방송사 39대 35 자, 그러니 리서치 뷰 48부터 갤럽 41, 전국 지표조사 40, 방송 3사 39인데 뭐 40에 근접했죠. 자, 이렇게 보면은 40%대에 딱 올랐었는데 자,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이 이 20일 동안 더 선거운동을 하고 실제 득표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?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거 사례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말씀드린
것은 법정 선거운동, 3조 전에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그 시점에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. 지금부터 모든 갤럽 조사로 말씀드릴 텐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어야지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법정 선거운동 돌입한 시점에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됐습니다. 지금 윤석열이 1위를 하고 있죠. 그리고 통상 이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, 그러니까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, 특히 1위와 2위 득표율은 여론조사,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한 5%에서 8%포인트 더 높게 득표를 합니다. 1위와 2위. 왜 그러냐면은 실제 득표를 투표장에 가서 양 진영이 결집을 하기 때문이죠. 보통 보수와 진보, 진보와 보수가 1위, 2위를 다투는데 서로 결집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좀 득표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. 뭐 3, 4위 이렇게 그 군소 후보들이 그 지지가 빠지면서 득표가 빠지면서 양강에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먼저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일주일 전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실제 득표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일단 2017년 바로 직전 선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41%, 겨우 41%로 당선된 이것은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빼겠습니다. 비교 대상에서. 왜 그러냐면은 선거가 그때 갑자기 치러졌고 쭉 어떤 지지율 추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치러졌고 그때 이 야권에서 뭐 안철수, 홍준표, 유승민 막 난립을 하고 심상정까지 해서 뭐 서로 그 홍준표와 안철수는 20%대 중반까지 막 가져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적용하고는 상당히 그렇습니다. 법정 이렇게 선거운동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후보가 난립해서 혼전이 됐기 때문에 자 그것을 빼고 그 다음의 세 차례 선거, 중요한 세 차례 선거 2012년, 2007년, 2002년 이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52%, 51.6%인데 반올림해서 다 반올림 하겠습니다. 52%로 득표를 해서 사상 최고 득표를 했죠. 그리고 1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전 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받은 지지율은 47%입니다. 그러니까 5%를 더 받았죠. 5%포인트를 더 받았습니다. 제가 이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그 효과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49%였는데 득표가 49%인데 일주일 전 갤럽 조사에서 45%였습니다. 그러니 그것보다 4%를 더 받았죠.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당선될 때 49% 역시 득표를 했는데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44%. 그러니 5%포인트를 더 받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이 1위를 하면서 당선된 후보가 그 직전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, 갤럽 여론조사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4.6% 이상, 그러니 반올림해서 5% 정도를 더 받습니다. 1위 후보는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보다 5% 정도를 더 받아왔다, 지금까지. 자, 그것을 놓고 보면은 윤석열은 현재 D-20일이지만 그런데 상승세를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갤럽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1% 격차에서 지금 7% 격차로 벌어졌으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아직 D-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D-20일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이렇습니다. 상승세를 타서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지금 41%를 받았죠. 그런데 평균 그 전에 1위 후보가 5%를 더 득표를 했다고 했죠. 그러면은 윤석열은 46%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재명은 하락세죠. 무슨 지금 오늘도 연일 쏟아집니다. 비선 선거 라인 아파트 옆집에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했다 그런 것 법인카드 사용 이런 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은 상승세인데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46% 그리고 알파 득표가 가능하다. 자, 이것은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이 얻은 49% 또 박근혜 후보가 얻은 52% 여기에 근접할 수도 있다. 지금 46%지만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위 주자 이재명을 보시면은 지금 하향세인데 갤럽에서 오늘 발표 기준으로
30%였죠. 34%를 얻었죠. 34%. 근데 역대 2위 낙선제를 보면은 이것도 2007년 것은 일단 제외를 하고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져서 48%를 득표를 했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42%였습니다.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. 그러니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6% 상승을 했죠. 2007년 정동영이 26% 득표를 했는데 일주일 전 갤럽 조사에는 18%, 그러니까 8% 상승을 했고 2002년에 이해창이 47% 득표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갤럽 조사는 36% 지지율.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려 11%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렇게 보면은 2위 주자가 1위 주자보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이 더 좀 상승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재인, 정동영, 이해창 케이스를 평균을 내보면은 2위 후보가 평균 8%포인트 정도 상승을 합니다. 아까 1위 후보는 그 상승폭이 5% 정도, 6% 정도 되는 것이죠. 6% 정도 되는데, 5%, 주로 5% 정도 되는데, 여기는 8%포인트가 상승을 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을 그대로 34%, 갤럽 기준의 34%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여기서 8%포인트를 더 하면은 득표 가능한 것은 42%. 그런데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죠.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은 42%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이재명이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다.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. 결국 윤석열은 46 플러스 알파, 이재명은 42 마이너스 알파.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더 안전판이 있죠.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안철수입니다. 안철수가 지금 11%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. 높아지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불의의 사고, 그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중단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다시 선거를 뛸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일단은 사자 대결 그대로 가더라도 윤석열은 46% 플러스 알파, 이재명은 42% 마이너스 알파, 그리고 나머지 뭐 안철수, 심상정 이렇게 한 자릿수로 갈 텐데, 자, 이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3자 대결, 뭐 심상정 무시하면은 양자 대결로 가면은 훨씬 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. 자, 그런 시뮬레이션을 송국건의 대들보에서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